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경제에서 해외 선물 기초 강의를 하고 있는 함지한 전문가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변동성을 조금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 자, 이제까지 저희가 변동성 매매를 하려고 하면 항상 첫 번째로 요구가 되는 게 바로 이제 거래량입니다. 시장의 거래량, 그 다음에 추세 방향성, 그죠? 그 다음에 추세 강도,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저희가 그 세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하면서 이제 안전한 그런 구간을 찾아서 매매하는 게 이제 변동성 매매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변동성 매매를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장기 추세 있죠? 장기 추세. 항상 저희가 그 4시간의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장기 추세를 어떻게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는지. 자, 선물 트레이딩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타 트레이딩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스윙 트레이딩이라든가 아니면 그 장기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보유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저희가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물도 마찬가지로 데이 트레이딩도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데, 데이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추세가 이제 특정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저희가 몇 날 며칠이고 이제 보유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그 240분의 가격 변동성이죠. 4시간의 가격 변동성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자, 타임 프레임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분봉이 있고요. 1분봉. 근데 1분봉은 여러분 너무 짧아서 잘 안 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3분봉, 그 다음에 5분봉, 15분봉, 그 다음에 30분, 60분, 그 다음에 240분, 그 다음에 뭐 1봉, 그 다음에 뭐 주봉,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주식 투자할 때는 이제 1봉이라든가 주봉을 좀 많이 보겠죠, 참고를. 근데 이제 240분도 가끔 보지만 저희가 선물 트레이딩을 할 때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게 이제 5분봉이라든가 아니면 뭐 3분봉이라든가 해서 굉장히 좀 짧은 봉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잘못됐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타 트레이딩을 하실 때에도 전반적이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시장 자체의 큰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만약에 시장의 큰 방향성이 상승 방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5분봉을 만약에 본다고 했을 때 짧은 파동 안에서 그죠? 매수 방향으로만 보셔야 되고, 이게 만약에 하락 방향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5분봉을 여러분들이 본다고 해도 아니면 1분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죠? 매도 방향으로, 하락 방향으로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자, 4시간입니다. 4시간. 240분. 4시간의 가격 변동성이라고 했죠? 가격 변동성. 자, 요거 용어를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변동성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기 변동성,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변동성인데, 이 주기 변동성은 해외 선물의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변동성입니다.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변동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래량이죠. 자, 그런데 주기 변동성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추세의 방향성을 뜻합니다. 추세의 방향성,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여기 활성화 구간이 있고 그리고 비활성화 구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활성화 구간은 뭐냐면은 추세가 위로 올라가든 아니면 아래로 떨어지든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나오게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비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추세가 특정 상승이나 하락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아래로 방향성이 없는 그런 시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이 지표만 보고 이게 위로 올라가면 추세가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게 빨간색으로 떨어지면 이게 추세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자, 이게 특정 방향으로 활성화되면 이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떨어지게 되면 추세가 아예 없는 그런 횡보장, 강한 보합장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40분의 가격 변동성은요, 최장기 추세의 유무를 파악할 수가 있다. 최장기 추세의 유무. 그러니까 장기 추세를 먼저 확인을 하고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짧은 파동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0분의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일주일 이상의 장기적인 추세를 저희가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 추세. 자, 여러분들 주식 같은 경우가 일주일이면 굉장히 짧잖아요. 그죠? 근데 선물은, 자, 주식과 다르게 선물의 일주일은
주식과 비교하면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스윙이. 그죠? 그리고 선물에서의 한 달은 주식에서의 1년과 굉장히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자, 그래서 240분, 즉 일주일 정도를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여러분들은 길게 보시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장기 추세 방향성이 만약에 매수 방향이다, 상승 방향으로 잡혔다고 한다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아래쪽에, 그죠? 이 Price Volatility Index라고 하는 가격 변동성 지표 있죠? 요게 특정 방향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상승 추세가 이제 막 시작이 돼서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면서 캔들이 어떻게 되고 있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요. 이 캔들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 추세는 하락 추세가 아니라 상승 추세만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게 명확하게 잡힌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서요. 그죠? 여기서 매도 들어가서 일정 부분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물 매매이기 때문에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니까 상승 추세에서 이만큼 여기서 시작해서 이만큼 먹고 그리고 떨어질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들어가서 수익을 이만큼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지만 시장은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자, 항상 여러분들이 많은 걸 기대하게 되면 손실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도 많이 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바꿔 생각하면 손실도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상승 방향으로 잡혔을 때는 여러분들은 저점 매수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상승 추세가 나왔다고 한다면 무조건 상승만, 그리고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무조건 뭐만 들어간다. 저점 매수만 여러분들이 진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만큼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매수를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수익률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일정 부분 떨어지긴 했지만 이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서 이만큼 또 먹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이 장기 추세가 방향성이 매수로 잡혔다고 한다면 이 4시간이죠. 240분의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되기 전에 이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 있죠. 요거. 이게 저번에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추세의 강도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세의 강도. 그럼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가격 변동성도 활성화되고 추세의 강도도 같이 활성화되면서 추세가 이렇게 나올 때는 또 수익을 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추세의 강도가 전과는 다르게 살짝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살짝 내려간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상승은 하지만 상승하는 힘이 점점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추세가 이렇게 반전이 돼서 대추세가 변곡점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240분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되기 전에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 이 가격 변동성의 추세 강도죠. 강도. 요게 활성화되는 구간부터 캔들의 움직임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캔들의 움직임이 계속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 추세가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상승 방향으로만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무조건 포지션을 저점 매수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입니다. 이제 장기 추세가 방향성이 하락 방향, 즉 매도 방향으로 잡혔을 때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는 상승 추세 봤잖아요. 이번에는 하락 추세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된 겁니다. 그죠?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뭐냐면 이 가격 변동성이 올라간다고 해서 추세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추세가 위든 아래든 방향이 잡히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되면서 추세가 계속 떨어지고 또 보합하다가 떨어지고 또 보합하다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구간 있죠. 위에 저항선, 바로 대추세선 있죠. 대추세선. 요게
이제 하락 방향으로 추세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추세가 떨어질 때는 매도 방향으로만 여러분들이 진입해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여기서 물론 매수를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일정 부분 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죠? 양방향 매매이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한 방향으로 갈 때는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진입하자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면 이 철칙을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시간의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되기 전에 이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 있죠. 이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 활성화되는 구간부터 캔들의 움직임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가격 변동성의 특정, 활성, 이게 지금 하락 방향 활성화를 했을 때는 무조건 매도만 들어간다. 저점 매도. 고점 매도. 고점에서 매도 들어가서 수익을 낸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죠. 이게 추세의 강도를 뜻합니다. 추세의 강도가 점점 강해질 때는 이렇게 강한 하락 파동이 나오게 됐지만, 그죠? 여기서 살짝 약해지면은 이것을 뭐로 볼 수가 있냐면 추세의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세의 눌림목. 추세의 눌림목이라고 여러분들 파악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추세가 하락 방향으로 활성화를 했을 때는 또 추세가 다시 강도가 세지면서 하락 방향으로 추세가 나온다. 근데 중요한 거는 눌림목이 나오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하락하는 힘이 점점 약해진다면, 그죠? 하락하는 힘이 점점 약해진다면 추세가 이렇게 대추세가 반전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40분의 가격 변동성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대략 한 일주일에서 2주일 혹은 한 달 이상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포지션을 딱 잡았다고 한다면 이걸 여러분들이 수익 극대화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이 자리에서 매도를 들어갑니다. 첫 번째 포지션. 그 다음에 유지를 하다가 일정 부분 올라오면 수익 청산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여기서 2차 매도를 또 들어갑니다. 여기가 1차. 그 다음에 여기가 2차. 그 다음에 일정 부분 떨어지면 수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또 3차. 그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수익 실현하고 여기서 또 반등했을 때 4차.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은 한쪽 방향으로 몰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인 거죠. 물타기는 여러분들이 손실이 났을 때 계약수를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한 번에 복구하려고 하는 게 물타기고, 이거는 한쪽 방향으로 추세가 나왔을 때는 그쪽 방향으로만 들어가는 게 바로 피라미딩, 불타기다. 불타기도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불타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 추세의 방향성을 예시를 좀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가격 변동성이 먼저 활성화되는 게 여기서부터입니다. 그죠? 활성화되는 게 여기서부터인데, 그 전에 이 가격 변화율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추세의 강도가 먼저 특정 방향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특정 방향으로 강해지고 나서 그게 강해지는 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은 가격 변동성까지 같이 활성화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 있죠. 요게 특정 상승 방향으로 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되면은 그 이후에 여기서 딜레이가 조금 있으면서 가격 변동성까지 같이 딱 잡혀지면은 그러면 특정 상승 방향으로 추세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스타트를. 그래서 가격 변화율과 캔들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 시장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만약에 신고점, 그죠? 신고점이나 아니면 저항선 있죠. 저항선을 뭐 하면서 돌파하면서, 그죠? 신고점이나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시장에 뭐가 나오면 가격 변동성 있죠? 이 가격 변동성이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상승 방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난 고점을 이탈하면서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특정 상승 방향으로 추세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락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먼저 여기서 막대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막대가 선으로 올라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가격 변동성이 순차적으로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바로 이제 1번이 되겠죠? 순차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요게 이제 2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게 활성화되면서 특정 하락 방향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기존의 지지선을 뭐 하면서 아래쪽으로 하락으로 돌파하면서 그죠? 신저점을 형성해내면서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되면 이거는 특정 상승 방향이 아니라 하락 방향으로 추세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저점이나 아니면 지지선, 이 지지선을 모하면서 하락 방향으로 이탈이 나오면서 이 가격 변동성이 만약에 활성화된다면 특정 하락 방향으로 추세가 나온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격 변동성 있죠? 4시간의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는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무조건 매수만 혹은 매도만 들어가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죠? 그래서 상승 추세라고 한다면 저점 매수, 그리고 하락 추세라고 한다면 고점 매도만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걸 여러분들 추천해 드리는 게 바로 이제 이 전략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동성의 활성화 여부를 먼저 파악해 볼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유로엔 종목입니다. 유로엔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유로엔 종목인데 지금 이게 똑같은 구간이에요. 똑같은 구간인데 지금 오른쪽 차트 보시게 되면 이게 어떤 구간이냐면 4시간의 가격 변동성 있죠. 4시간의 가격 변동성. 이게 지금 특정 어느 방향으로 지금 잡힌 상태냐면 상승 방향으로 잡힌 상태입니다. 그죠? 이게 똑같은 구간이에요. 지금 여기랑 똑같은 구간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차트는 몇 분봉이냐면은 이게 15분봉.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240분입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4시간의 가격 변동성이 특정 상승 방향으로 활성화됐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은 물론 상승 추세가 올라가다가도 일정 부분 떨어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뭐만 들어간다? 매수만 들어가는 겁니다. 일정 부분 떨어질 수 있어요. 물론 있지만 이런 구간은 여러분들이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저점에서 뭐 하는 거다?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면서 수익을 내는 게 1차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하단 뭐가 형성된 거예요? 하단 지지선이 형성이 된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하단 지지선이 형성이 된 상태에서 이 15분 차트를 봤을 때 여기서 이 주기 변동성과 그다음에 가격 변동성과 그다음에 추세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가격 변동성, 그다음에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 그죠?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어디 방향으로만 들어간다? 매수 방향으로만 들어간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수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기 변동성, 가격 변동성 변화 만족됐을 때 또 매수 방향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매도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매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점에서 뭐 들어간다?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전략을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역추세의 위험성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역추세를 여러분들이 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4시간에 그죠? 4시간의 대추세 상승장에서 중간중간 하락 추세의 움직임이 나온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함투사의 파동이론 강의 참조 나와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시게 되면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대추세 상승장 채널 안에서 매도 포지션 시 역추세로 인한 손실이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무슨 방향? 특정 상승 방향. 무조건 뭐만 들어간다? 매수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저점 매수, 저점 매수, 저점 매수, 저점 매수.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낙폭이 좀 커지는 구간이 나와요.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은 유혹에 넘어가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방향이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대추세선이 상승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선택권은 무조건 매수만 들어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무슨 방향 거래이기 때문에 단방향 거래가 아니라 양방향 거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물론 수익이 나면 좋겠죠. 하지만 대추세가 특정 하락 방향 혹은 상승 방향으로 잡혔을 때는 무조건 그쪽 방향으로만 들어가셔야 승률이 75%에서 최소 80% 정도는 나온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4시간의 가격 변동성을 알아봤고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 뭘 봐야 될까요? 실제로 차트 예시를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실제 차트 예시를 보면서 현재 변동 차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5일입니다. 5일. 지금 보시는 종목은 5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4시간을 먼저 보겠습니다. 4시간. 자, 지금 4시간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지표가 무슨 지표예요? 요게 바로 이제 가격 변동성 지표입니다. 가격 변동성 지표. 그러면 이게 특정 활성화되면은 상승이나 혹은 하락 방향으로 추세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4시간의 가격 변동성 활성화는 됐지만 뭔가 한쪽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꺼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신저점 혹은 신고점을 형성을 내면서 추세가 나오면 이렇게 추세가 특정 방향으로 나온다. 자, 그럼 이걸 예시를 통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5일이 계속 일단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차트를 좀 볼 건데, 자, 보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이면 한 달 전쯤이죠. 그래서 한 달 전쯤에 그때 5일이 한번 크게 대추세가 한번 하락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격 변동성 있죠? 그죠? 이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가 되면서 특정 지지선 요 자리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박스 구간 있죠? 이 박스 구간이 굉장히 대략 한 2주에서 3주 정도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2주에서 3주 정도의 기간을 모하면서 이 가격 변동성 자체가 활성화가 되면서 특정 하락 방향으로 추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조건 뭐만 들어가야 된다? 매도만 들어가셔야 됩니다. 매도만. 아시겠죠? 여기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 저점에서 매수 들어가서 수익을 조금 내고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뭐하다.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특정 하락 방향으로 추세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단방향으로만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대추세가 뭐가 나왔다. 여기서 변곡점이 나왔죠. 그러면 변곡점이 나왔을 때 이거를 변곡점이 왜 나왔는지. 자, 방금 전에 뭐라 설명드렸냐면은 추세의 뭘 설명드렸죠? 추세의 강도. 추세의 강도와 방향성을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세가 계속 떨어지는 와중에 가격 변동성이 먼저 활성화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지금 보시게 되는 초록 색깔 막대 있죠. 막대. 요게 막대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추세의 강도가 올라가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의 강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하락 방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추세의 강도가 약해진다는 얘기는 떨어지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 거예요. 떨어지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는 거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추세의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여러분들 뭘로 생각하면 좋다? 이거를 대추세 눌림목이죠. 대추세 눌림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매도 방향으로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거지만요. 여기서 변곡점을 잡으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여기서 어차피 떨어질 거 알지만 여기서 고점에서 매도를 들어가는 걸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고 이 올라가는 구간을 여러분들 눌림목, 즉 고점에서 매도를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추세가 특정 하락 방향으로 떨어지다가 어떻게 됐어요? 추세가 아예 떨어지는 힘이 약해지면서 추세가 기존의 대추세를 강하게 상승으로 브레이크아웃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자, 변곡점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추세가 특정 방향으로 갔다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힘이 점점 약해지면은
그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올라갔구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추세가 이렇게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무슨 추세냐면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근데 여기서 빨간색으로 형성되는 구간에는 이게 하락 추세가 아니라 아니면 상승 추세가 아니라 여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무슨 추세냐면 아직까지는 추세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비추세입니다. 지금 보면 추세가 올라간 거 아니냐고 이거. 그죠?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비추세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지나간 차트를 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갔구나라고 보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박스 치다가 끝날 수도 있고. 근데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를 상승 추세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실제 이 당시 상황에 봤을 때는 추세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건지 아니면 상승으로 반전할 건지 아니면 계속 박스권을 칠 건지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비추세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특정 신고점 기존의 지지선을 이탈을 하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변곡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승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비추세, 그 다음에 상승 추세, 비추세, 상승 추세, 비추세 이렇게 가다가 자 추세가 계속 이제 이어지다가 그 이후에 뒤로 넘어가게 되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뭐가 나왔다. 특정 기존의 저항선을 모하면서 상승으로 돌파하면서 그죠? 기존의 저항선을 상승으로 돌파하면서 가격 변동성과 이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 어느 방향으로 나왔다? 상승 방향으로 추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무조건 뭐만 들어간다? 매수만 들어가는 겁니다. 매수. 아시겠죠? 그죠? 특정 상승 방향으로 추세가 나왔을 때는 매수만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추세에 또 뭐가 약해진 거예요? 추세의 강도죠. 그죠? 추세의 강도. 추세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올라가는 힘이 점점 약해지니까 추세가 이렇게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변곡점이 명확하게 하락 추세가 나온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비추세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세가 변곡점 형성될 때는 어떤 식으로 변곡점 형성이 되냐면 자 하락 추세가 갔다가 바로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처음에 하락 추세로 갔다가 상승으로 바뀌려고 한다면 처음에 1차적으로 뭐가 형성이 돼야 되냐면 추세가 하락 추세였다가 그 다음에 비추세였다가 그 다음에 상승으로 바뀌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비추세였다가 다시 하락으로 바뀌는 겁니다. 중간에 반드시 이 비추세 구간이 형성이 되어야지만 추세가 변곡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는 아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변곡점이지 이게 어떻게 비추세냐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걸 여러분들 2차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적으로 여러분들 시장을 바라봐 주셔야 여러분들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큰 투자를 바라볼 때 헷갈림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순차적으로 계속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셔도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또 볼만한 종목이 이제 골드. 금이죠, 금. 자,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현재 골드가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특정 서포트 라인 있죠? 여기를 바로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지선을 하락 방향으로 돌파가 나오면서 그죠? 나오면서 이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현재 특정 하락 방향으로 활성화됐죠. 그럼 이것도 뭐냐면 과거에는 상승 추세 활성이었다가 그죠? 비추세로 바뀐 겁니다. 상승 추세였다가 비추세였다가 다시 하락 추세로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추세 변곡점의 기준은 항상 상승이나 하락 바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락이나 상승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중간에 뭐가 끼어 있다. 비추세 차원이 끼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락하다가 특정 하락 방향으로 활성화되면 여기서 뭐만 들어가야 될까요? 뭐만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매도로만 여러분들 진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 하락 반수가 나올 때 여기서 1차 파동, 지금 보시게 되면 추세의 강도가 강해졌죠? 어느 방향으로? 특정 하락 방향으로. 그래서 특정 하락 방향 1차 파동이 한번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살짝 뭐가 나왔다? 떨어지는 힘이 약해지는 눌림목이 나온 겁니다. 눌림목.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매수 들어가는 것이나 뭐 하셔야 돼요? 당연히 매도 들어가야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추세 강도가 강해졌다가 다시 한번 추세 강도가 약해지면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여러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매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도 들어가는 거죠. 매도. 그 다음에 아예 이런 식으로 가격 변동성의 변화 자체가 꺾이게 되면서 이 자리나 이 자리에서 기존에 몰뚫었으면 기존에 이런 식으로 지지선을 형성을 했던 저항선 있죠. 과거에 지지선이었던 저항선 여기를 상승으로 돌파가 나오면서 가격 변동성이 하락 방향에서 올로 바뀌는 비추세 방향으로 바뀌는 그러면 이거는 상승 추세가 변곡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추세라고 하는 게 무조건 매매를 할 수 없는 구간인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비추세는 상승도 포함할 수 있고 하락도 포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박스권도 포함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하락 추세였다가 하락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상승이나 아니면 비추세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가격 변동성이 꺼진 상태가 지금 유지가 되다가 그죠? 올라가다가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추세가 박스권을 형성한 거죠? 그죠? 박스권. 그러면 이럴 때는 여러분들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아니라 그죠? 과거에는 하락 방향이었다가 여기서는 뭘 들어갈 수가 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매도 포지션만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은 총 3가지입니다. 상승이나 아니면 박스나 아니면 하락. 근데 여러분들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이나 하락 둘 중에 하나 둘 다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좀 보여드렸고요. 그 뒤에는 현재 지금 가격 변동성이 지금 현재 아예 비활성 구간이잖아요. 그죠? 비활성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매를 특정 방향으로 할 수는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나스닥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조금 길게 당겨 보자고 한다면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좀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위쪽 차트를 대응시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존에 뭘 뚫으면서 기존에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상승 방향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 가격 변동성도 활성화됐고요. 특정 상승 방향으로 추세가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추세 강도가 강한 구간이 있고 추세 강도가 약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계속 박스 쳤을 때는 지금 가격 변동성이 빨간색이니까 꺼져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추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추세가 없으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비추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 올라가는 힘이 강력해지면서 상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추세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이 자리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추세가 꺾이면서 하락 추세로 바로 바뀐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비추세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도 비추세, 상승 추세, 비추세, 하락 추세로 바뀐 거예요. 자, 방금 전에 다시 설명드리면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바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대추세는요. 물론 단파동은 상승 하락 이분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대추세의 차원을 같이 입혀서 보면 상승 추세에서 추세가 변곡점으로 하락 추세로 바뀌려면 먼저 첫 번째로 비추세로 한번 들어왔다가 다시 하락으로 바뀌는 그런 중간중간에 차원들이 있다. 추세의 차원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비추세, 그 다음에 상승 추세, 그 다음에 비추세, 그 다음에 하락 추세, 그 다음에 이 비추세,
그죠? 비추세가 너무 강력하다가 상승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한번 또 비추세. 그 다음에 여기도 상승. 그 다음에 또 상승. 이런 식으로 또 추세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요. 자,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안 보이니까.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조금 더 확대해서. 자, 여기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원웨이로 떨어질 때 그때 가격 변동성이 어느 방향으로 활성화를 했을까요? 하락 방향으로 활성이 된 겁니다. 하락 방향으로. 하락 방향 활성화됐는데 이 하락 방향 활성화를 낼 때는 특정 하락 방향으로만 여러분들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추세가 어떻게 됐냐면 자, 여기서 추세가 더 이상 뭐하는 떨어지는 힘이 뭐해지면 떨어지는 힘이 약해지면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추세가 이 자리에서 뭐가 나온다. 기존의 저항선을 상승으로 뭐 하면서 돌파하면서 뭐가 나온다? 추세의 변곡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추세의 변곡점.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종목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최근에 아주 핫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올라갈 때 이것도 4시간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상승 추세가 보여지지만요. 자, 대추세가 상승이 될 때는 자, 일단 먼저 일봉상으로 한번 볼게요. 일봉상. 자, 보시게 되면요. 비트코인을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특정 하락 방향으로 떨어졌을 때, 자, 이거는 상승 방향 활성이었다가, 그죠? 상승 방향 추세, 상승 추세. 근데 여기서 추세가 변곡점이 나오면서 이 구간이 뭐다? 이 짧은 구간이 비추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활성을 했죠? 하락. 근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가 떨어지는 힘이 약해지면서 추세가 뭐가 나온 거예요? 상승이 아니라 비추세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방향 활성이었다가 또 비추세, 상승 방향 활성이었다가 또 비추세, 그 다음에 또 상승 방향 활성이었다가 또 비추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기존의 저항선을 이탈하면서 상승 방향을 활성화되면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분들 투자의 기회를 포착할 때는, 그죠? 비추세보다는 어떤 추세가 유리하겠다. 특정 하락이나 특정 상승으로 이탈하는 그런 추세가 굉장히 유리하겠죠. 가격 변동성이 뭐하면서 활성화가 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가격이 19,858불인데 이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가 됐을 때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갔을까? 자,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부터 고점까지 대략 한 74% 정도 올라갔습니다. 74% 정도 수익이면요, 거의 한 달, 2달 기준으로 75% 수익이면 엄청난 수익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 주식이든 뭐든 여러분들 매매를 할 때는 이 가격 변동성을 항상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아니면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선물에 활성화가 됐지만 이 가격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자, 주식이나 코인도 다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볼만한 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거 있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특정 가격 변동성을 활성화를 했을 때 이것도 여기서 뭐 한다? 특정 상승 추세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 빨간 색깔 구간 있죠? 그러면 이 구간은 여러분들 매수도 아니고 특정 상승만 나오는 것도 아니며 특정 하락만 나오는 것도 아니다. 둘 다 아니라 그냥 박스권이에요, 사실은. 박스권.
박스. 별로 매매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여기서 어떤 주식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코인을 본다고 했을 때 박스권이에요. 그런데 뭐가 나왔다. 평가가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관심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파운드 볼게요. 파운드. 자, 파운드가 지금 이제 막 날아가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좀 크게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한다면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2020년 3월 달.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활성화됐죠? 어느 방향으로? 기존의 저항선은 뭐 했으니까? 상승으로 이탈이 나왔으니까 상승 방향으로 추세가 나온 겁니다. 그 이후에 빨간 색깔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 구간은 여러분들 무슨 구간일까요? 이 구간은 굉장히 뭐하는 구간? 횡보 구간입니다. 횡보 구간.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물론 선물 매매는 사실 데이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구간에 매매하기는 조금 위험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락 방향으로 추세가 나왔다. 근데 여기서 하락 방향으로 나오다가 그죠? 떨어지는 힘이 뭐 하면서 떨어지는 힘이 약해지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뭐 할 수가 있다. 매수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추세가 변곡점 형성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이 구간 있죠? 추세가 하락 추세가 나왔다가 뭘로 바뀐 거다? 비추세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기존에 뭘 뚫으면서 저항선을 뚫으면서 특정 상승 방향으로 또 추세가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차트를 봤을 때는 자, 큰 그림을 볼 때는 상승이냐 하락이냐 먼저 추세가 한번 나오고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를 했을 때 그리고 추세가 비활성일 때는 계속 박스 구간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박스 구간만 나오다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갈지 아니면 하락으로 갈지는 시장이 말해준다. 그죠? 우리가 딱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말해주는 겁니다. 시장이 방향을 딱 잡았으면 우리는 그쪽 방향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더 가볼게요. 지금 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상승으로 추세가 나오다가 이건 여러분들 뭐가 된 거예요? 추세가. 박스권. 그죠? 비추세가 나오는 겁니다. 비추세. 비추세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박스 칠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몰라요.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근데 그 이후에 특정 상승이나 하락 방향으로 시장이 잡히면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유로 종목도 한번 볼 건데요. 선물 매매에서 가장 단골 종목 중에 하나죠. 유로도.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이 마의 구간 있죠? 굉장히 보합하는 구간. 3월 달부터 3월부터 언제까지? 대략 한 6월까지. 3, 4, 5일이니까 대략 한 4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이 4개월 동안 여러분들 뭐 했다? 계속 박스 쳤다. 그죠? 박스. 박스. 그러다가 여기서 기존의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뭐가 나왔다? 이 가격 변동성 있죠? 이 가격 변동성과 변화율 요게 다 뭐 하면서 특정 상승 방향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이렇게 특정 상승으로 추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매를 아예 하는 건 의미가 없냐? 그게 아니라요. 이 구간에서는 뭐하다? 양방향으로 뭐 할 수가 있다. 진입이 가능할 수 있다. 상승도 진입할 수 있고 아니면 하락도 진입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특정 저항선을 뭐 하면서 상승 방향으로 이탈하면서 추세가 이렇게 나왔다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영원한 상승과 영원한 하락은 없듯이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는 힘이 약해지면서 이만큼 또 추세가 뭐가 나온 거다. 뭐가 나온 거예요? 추세가 박스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이때가 12월 한 3월쯤입니다. 12월 3일쯤. 그러면 이제 막 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일봉상으로 해서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유로 달러라는 종목을 장기 투자할 때는 이 종목을 무조건 뭐 하셔야 돼요? 사셔야죠. 그죠? 사셔야죠. 장기 추세만 사셔야죠.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달러가 조만간 약세를 좀 크게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상승 방향으로 또 추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게 제가 분석하는 방향성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종목을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내추럴 가스. 가스도 마찬가지예요. 가스. 자, 가스도 여러분들 매매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구간들이죠. 빨간 색깔. 그럼 이런 구간들이 뭐가 된다? 다 비추세가 된다. 그다음 특정 하락 방향으로 추세가 나왔다가 이만큼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힘이 뭐 하면서 떨어지는 힘이 약해지면서, 그죠? 기존에 뭘 뚫었다? 저항선 이탈한 거예요. 저항선 이탈을 하고 다시 한번 되돌림을 주고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다? 과거에는 하락 방향 활성이었지만 여기서는 비추세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저항선을 다시 한번 뭐 하면서 상승으로 이탈이 나오게 되면서 가격 변동성의 활성화가 특정 상승 방향 활성화가 되면서 추세가 하락 상승 방향으로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추세가 특정 상승 방향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 만약에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해서 아마 이쯤 여러분들이 팔았을 거라는 얘기죠. 이쯤이나 이쯤에 팔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냐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한 38% 정도. 근데 선물에서의 38%는 엄청 큰 거예요. 주식의 38%는 별로 안 커 보이잖아요. 근데 선물에서 38%는 엄청 큰 겁니다. 지금 보시면 839니까 이게 대략 839 틱이에요. 그러면 한 틱당 10달러니까 여러분들 거의 한 1,000만 원 이상 번 겁니다. 1,000만 원. 엄청난 수익이죠.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투자했어도 1,000만 원 벌 수 있고, 그죠? 30만 원 투자했어도 1,000만 원 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 한 계약만 들어갈 수 있는 뭐만 있다면, 증거금만 있다면요. 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두 종목 더 보고 이제 마무리 한번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만한 종목이 뭐가 있으냐면 유로 호주.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시간 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을 한번 볼까요? 자, 뭔가 차트가 비트코인 차트 같죠? 근데 이거 환율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도 특정 상승 방향으로 활성을 했을 때 추세가 굉장히 큰 방향으로 움직였죠. 한번 크게. 그러다가 올라가는 힘이 약해지면서 여기서 뭐가 나왔다? 그죠? 추세가 올라가다가 비추세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추세가 이렇게 변곡이 되면서 하락이 나왔고, 지금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이 긴 기간 동안, 이 올라가기 직전의 긴 기간 동안은 뭐가 나왔다? 이 가격 변동성이 비활성화됐기 때문에 바로 비추세가 나왔다. 그럼 이런 구간 여러분들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매매를 굳이 뭐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가격 변동성 있죠? 4시간의 가격 변동성을 활성과 혹은 비활성을 통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특정 방향, 상승 방향으로만 잡혔으면 매수 방향, 그리고 하락 방향으로 잡혔으면 매도 방향,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서 스윙 트레이딩, 즉 길게 그 포지션을 보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변동성에 대한 개념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변동성에 대한 기초 개념을 또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해 보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진짜 말할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